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은 3단원의 6번째 시간 전자쌍 반발 이론과 분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결합의 극성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합이 여러 개가 있는 분자도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한번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분자 안에는 결합이 한 개 이상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그 성질을 분자가 극성을 띠겠느냐 극성을 띠지 않겠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모양을 이제 띠고 있는 분자인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분자의 모양,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90페이지를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학습 목표는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 중심 원자의 전자쌍 분포를 보고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여 말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분자의 구조를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분자의 모양을 설명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분자에서 이제 중심 원자가 있는데 그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들은 전자쌍이 같은 전기를 띠니까 이제 반발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려면 얘네들이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이란 분자의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쌍들은 가능한 한 멀리 배치해라 라고 하는 원리이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붕소가 있고 붕소가 이제 플루오린이랑 결합을 하면 사실 그 전자쌍은 중심 원자 주변에도 있고 그다음에 플루오린 주변에도 있는데요. 전자쌍 반발 이론은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는 중심 원자의 주변에 있는 전자쌍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주변에 있는 원자의 전자쌍은 분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르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 이렇게 직선 모양을 가지고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세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최대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네 개가 있으면 평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입체로 이렇게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쌍을 이렇게 꼭지점으로 연결해 보면 정사면체형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배치를 가지게 되면 그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쌍과 중심 원자의 핵으로부터 이제 전자쌍,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 이제 그 내각을 보통 결합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쌍일 경우에는 직선형이고 이 결합각이 180도이면 이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쌍일 경우는 평면 삼각형, 이때의 결합각은 120도.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네 쌍일 때는 얘네들이 109.5도의 각도를 이루고 정사면체형으로 배치하면 반발력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있는데 그 전자쌍이 사실 모두가 공유 전자쌍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탄소가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전자쌍 4개가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이에요. 하지만 질소가 이제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전자쌍도 있거든요. 공유 전자쌍도. 이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큰 반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자쌍을 이제 이렇게 구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자쌍을 전자구름,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그런데 이 전자쌍은 양쪽의 핵에 이렇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덜 차지하는 데 비해서 질소의 전자쌍은 요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 원자핵에만 끌리고 이쪽 편에는 잡아당기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입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더 큰 반발력을 나타낸다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다. 그래서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공유와 비공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이제 크기가 된다입니다. 이러한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른 전자쌍의 배치, 그 다음에 반발력의 크기에 따라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결합각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반발력의 크기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가 있습니다. 이원자 분자는 사실 뭐 다른 모양이 있을 수가 없죠.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원자의 원자핵이 동일 직선상에 있는 직선형 구조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합각은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변으로 두 개의 전자쌍을 가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베릴륨이 있는데요. 베릴륨이 플루오린이랑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쌍이 이렇게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두 개죠. 그럼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이렇게 180도의 각도를 이루는 직선 모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중결합이요. 예를 들어 다중결합. 그러니까 CO2가 이렇게 있습니다. CO2가 있을 경우 이 이중결합을 하나하나 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랑 사실 이중결합을 하고 있든 아니면 단일결합을 하고 있던 분자의 모양은 두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건 무조건 직선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결합이 두 개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분자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로 세면 됩니다. 그냥 한 쌍. 단일 결합이라도 직선형이고 이중 결합이라도 직선형이고 삼중 결합이라도 직선형이기 때문에 분자의 모양을 얘기할 때는 다중 결합도 한 개처럼 세줍니다. 그러니까 CO2가 어떤 모양을 가지겠느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때는 C, 중심 원자를 둘러싼 전자쌍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때 다중결합도 하나로 세니까 한 개, 두 개. 그럼 그 두 개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직선형이 되겠죠. 그래서 CO2도 직선형 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져요. BF3 이런 거. 하나, 둘, 셋. 그럼 얘네들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면 삼각형 그리고 결합각이 12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CH2O도 나왔는데요. 얘는 C에 이중결합이 있고 H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도 이중결합도 하나로 세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떤 모양으로?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있는 삼각형 구조를 나타낼 거다 있는데 얘는 사실 정삼각형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중결합, 여기 단일결합, 얘의 반발력의 크기는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각도가 정확하게 120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졌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CH4예요. 그러면 CH4 공유 전자쌍만 4개니까 얘네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이렇게 109.5도를 가진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그 공유 전자쌍들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라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배치를 가져가도록 모양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BeF2 이런 애들이 직선형이 되는 거죠.
그 얘가 BF2, CO2, HCN. HCN 한번 볼까요? C, 삼중결합, H 이렇게 있는데 분자 모양 할 때는 삼중결합도 하나로 세라 그랬죠? 그러면 전자쌍이 두 개, 얘네들이 직선 모양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세 쌍인 BCl3, 그 다음에 CH2 이런 애들은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네 쌍인 CH4, H 대신 CF4, 뭐 그 중에 하나가 할로젠으로 바뀌네. 그 다음에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요. 얘도 N에 이렇게 H가 4개가 있는 이온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공유전자쌍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면체, 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된다입니다. 이거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심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의 수가 공유전자쌍만 있어요. 3개면 평면 삼각형 구조. 그 다음에 4개면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다음 분자를 써보자 하면 어쨌든 분자 구조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에 F가 이렇게 4개 있는데 우리가 구조식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90도가 아니라 4개가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 네, HCl 구조식 이렇게 되죠. 그럼 이원자 분자니까 직선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SiH4, Si의 수소가 이렇게 4개 결합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공유전자쌍 4개 정사면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서 우리가 2쌍, 3쌍, 4쌍만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사실 5쌍이나 6쌍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쌍인 경우는 3쌍이 평면에 삼각형을 이루고 그 위쪽으로 하나, 둘 해가지고 평면에는 120도, 그 다음에 이 위로는 90도로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게 전자쌍 반발 이론에 따라 가장 반발력이 작아지는 이론입니다. 구조입니다. 이런 걸 삼각쌍뿔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개인 경우가 있어요. 6개는 이제 평면에 90도를 이루고 4개가 있고 위아래로 상하로 90도를 이루고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정팔면체형 구조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예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사실 거기는 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는 원자가 없어서 실제로 구조에는 걔가 원자가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데 비공유 전자쌍도 사실은 전자쌍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있습니다. 공유 전자쌍 사이에.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는 없지만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유 전자쌍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원자 주위에 공유든 비공유든 전체 전자쌍을 일단 배치해요. 그런 다음에 비공유에는 원자가 없으니까 걔를 빼고 공유 전자쌍만 이제 배열 구조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각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크지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의 결합각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각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예로 공유 전자쌍이 3개고 비공유가 하나인 암모니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암모니아의 구조식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암모니아는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제 수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죠. 그러면 일단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해서 전자쌍을 일단 하나, 둘, 셋, 넷 배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쌍이 4개일 때 어떻게 배열되죠? 예, 사면체 구조로 배열이 되죠.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일단 얘도 예, 전자쌍이니까. 그런데 얘는 반발력이 커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많이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정사면체형이라면 결합각이 109.5도겠지만 이 반발력이 큰 아이가 밀어내서 결합각이 나머지 아이들의 결합각이 107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는 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서 나머지 아이들의 결합각은 작게 되지만 얘는 원자가 없으니까 얘를 빼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이런 모양을 삼각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각뿔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유전자쌍이 2개고 비공유가 2개인 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이요. 물은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럼 얘 모양을 생각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비공유 전자쌍까지도 포함해서 전자쌍을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 모양이 사면체인 거예요. 사면체. 그런데 얘네들의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발력이 커요. 그래서 더 많이 밀어내요. 많이 밀어내서 더 각이 작아져요. 그래서 109.5도에서 107도, 107도보다 더 작아져서 104.5도가 되고 실제 분자의 모양에서는 얘네들을 제외한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그러니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을 구분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배운 NH3 비공유 전자쌍이 자리를 차지해서 얘를 기본으로 전자쌍을 배치한 다음에 이 부분에 모양을 뺀 요게 바로 분자의 모양이 되죠. 얘 삼각뿔형입니다. 삼각뿔형. 삼각뿔형에서 H3O+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H2O. H2O 같은 경우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해서 전자쌍이 4개니까 기본적으로 사면체를 그리고 여기 얘네들의 반발력이 크니까 결합각이 104.5도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분형 구조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모양을 예측할 때는요, 일단 루이스의 구조식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조를 알아야, 즉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와 비공유 전자쌍을 센다 이건데, 이거는 공유 전자쌍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까지 해서 총 전자쌍 수를 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총 전자쌍 수를 센 다음에 걔를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선으로 배열하는지 평면 삼각형으로 배열할지 사면체로 배열할지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위치와 결합각을 고려하여 이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결합각이 줄어들면서 비공유에는 원자가 없으니까 걔 빼고 모양을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결합은 한 개로 취급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표해보면요. 우리 교재 좀 다 비어있는데요. 해보면 중심 원자에 원자가 결합 2개 되어 있고 비공유가 없으면 이건 무조건 직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없이 3개면 평면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비공유 없이 4개만 있으면 정사면체. 그런데 비공유를 포함해서 4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라면 이건 삼각뿔. 그 다음에 포함해서 4개 이거 이제 사면체인데 그 중에 비공유가 2개니까 걔가 빠지는 구분형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2개면 직선, 3개면 평면 삼각, 4개면 사면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비공유가 포함돼서 비공유 포함 이렇게 3개 있으면 이거 삼각뿔. 그 다음에 비공유가 이렇게 2개 있어서 포함해서 4개인데 그 중에 공유는 2개면 이거 구분형 구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92페이지에 비어 있는 데를 이제 채워 볼 텐데요. 분자의 모양 일단은 여기서 구조식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럼 BeF2, BeF2 이렇게 그려야죠. 그 다음에 BCl3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CH4 그리고요. 그 다음에 NH3 이렇게 그립니다. 요 비공유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물, 비공유 빼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 물어보는데요. 비공유 전자쌍 사실 이제 전체 물어봤어요. 그래서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0, 1, 2.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수 2개, 3개, 4개, 3개, 2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중심 원자 주변에 총 전자쌍이 2개면 결합각이 180도의 직선형이 되는 거죠. 중심 원자 주변에 3개면 결합각이 120도의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인데 중심 원자 주변에 4개가 공유만 있으면 109.5도 해서 정사면체. 그런데 비공유도 있고 공유도 있어서 4개예요. 그러면 정사면체에서 그러니까 4개가 정사면체를 이루고 있는 거에서 얘는 빼고 이런 모양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합각은 107도, 요거 삼각불. 그 다음에 중심 원자의 전자쌍 수가 총 4개인데 그 중에 공유는 2개예요. 그럼 비공유 포함해서 이렇게 사면체인데 여기서 비공유는 원자가 없으니까 얘 빼고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된다. 결합각은 더 작아서 104.5도 구분형 구조를 이루게 된다입니다. 중심 원자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인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원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메탄올이 경우인데요. 메탄올 CH3OH입니다. 그러면 C에 H3OH인데 일단 C를 중심 원자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C를 중심 원자로 생각하면 C의 결합이 4개를 하고 있어요. 4개. 그럼 이 4개가 정사면체 구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면체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O를 중심으로 보면 O는 주변에 비공유가 2개 있는. 그러니까 결합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거 찌그러진 사면체 구조인데 실제로 원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산소를 중심으로는 여기가 구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에서 HCH의 각도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CHHOH 쓰는데 HCH 요 각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각도는 평면으로 그리면 90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사면체형이죠. 그래서 요 각도가 거의 약 109.5도에 가까울 거예요. 그 다음에 COH 요 각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각도는 보면 평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COH 요 각도 104.5도에 가깝겠죠. 그래서 2개의 각도는 탄소가 중심일 때가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각도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분자나 이온의 모양을 예측해 보는 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SO2로 사실 설명을 좀 안 하기는 했어요. 근데 SO2는 배위 결합을 하는 아이로 이제 이런 결합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구조식을 그려보면. 그러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1쌍, 2쌍, 3쌍이죠. 그럼 3쌍, 평면, 삼각형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평면 삼각형인데 얘는 원자가 없으니까 얘 빼고 이렇게. 그래서 구분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뭐 각도는 사실 이제
원래 평면 삼각형이면 120도여야 되죠. 그런데 이 비공유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커서 120보다 작은 약 110도 정도 되면 되는데요. 이건 뭐 각도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얘는 H에 배위 결합으로 수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고 이렇게 비공유가 하나 있는 애죠. 그러니까 요거 포함해서 정사면체형에서 이런 식으로 삼각불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H4 플러스 NH4 플러스 이 아이죠. 그럼 중심 원자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정사면체형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그래서 정사면체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문제에는 사실 뭐 109.5도냐 107도냐 이런 숫자를 물어보기보다는 누가 결합각이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얘가 평면이냐 아니면 뭐 입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합 분자의 실제 모양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럼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93페이지 1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다음은 이주기 원소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고 가다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럼 가다를 구성하고 있는 XY, G 모든 아이들은 C, N, O, F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지금 가와 나는 XY2, YZ2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CNOF 결합을 했을 때 두 개씩, 그러니까 중심 원자에 2개 결합하는 분자 CO2 있고요. CO2 있고 OF2 이런 아이 있죠. 이런 아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CO2고 하나는 OF2예요. 그럼 가번 한번 볼게요. 분류 기준에서 1번은 다중결합이 있고 2번은 극성분자이다. 근데 이제 사실 요거 안 배웠거든요. 안 배우긴 했는데 여기서는 다중결합 있고 극성분자는 이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비대칭 구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배우기는 할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번은 다중결합이 있는 아이여야 돼요. 그러면 CO2 이렇게 되는 거고 OF2 이렇게 되는 애니까 가번이 CO2고 나번이 OF2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Y, Y가 지금 공통이니까요. Y가 산소이고 그 다음에 G가 F네요. 그 다음 X가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는 XYG2입니다. COF2. COF2. 그럼 얘가 뭘까요? C의 이중결합, 그 다음에 F2. 이 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의 공유전자 쌍수는 4개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다는 평면 구조이다. 하나, 둘, 셋, 평면 삼각형. 맞고요. 결합각은 가, 180도. 그 다음에 나는 구분형이니까요. 104.5도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가번이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은 X2Y2와 Z2Y2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 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일결합이에요. 단일결합은 쪼개서 설명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이중결합이에요. 즉 X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Y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지금 이중결합이 있고 양 끝에 단일결합이 있는 아이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여기 단일결합이 있고요. 단일결합. 이거 플로린이네요. 플로린. 얘도 역시 플로린. 그 다음에 요거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지금 원자과 원자 5개인 N이에요. N. 그래서 지금 X2, Y2는 N2, F2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지금 여기가 3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 왜? 탄소예요.
그래서 C의 삼중결합 탄소. 그럼 여기서 XY, G가 결정되죠. 예,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Y인데 여기 Y, F가 되고요. G가 C, 그 다음에 X가 N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2Y2와 Z2Y2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느냐 했는데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끼리 결합이죠. 그러면 둘 다 CC, NN 이렇게 같은 원자의 결합이 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2. X2는 N2인데 이거 삼중결합이 있으니까요. 다중결합이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YZX 이렇게 돼 있어요. Y, F, X, N 그 다음에 Z. Z가 먼저 와야죠. 그러면 C가 먼저 와야죠. C 그 다음 N. 요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이거 어떤 모양일까요? 예, 이거 직선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표는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하고 가부터 다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한대요. 예, 지금 NF, NF, OF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옥텟 규칙 만족하게 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분자를 만들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자당 구성 원자는 4 이하래요. 그러면 가와 나의 후보가 나오죠. 가와 나의 후보. N하고 F로 만들어졌는데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려면 NF3거나 N2F2여야 해요. 그러면 N은 F 이렇게 되는 아이잖아요. 구성 원자 수가 4인데 공유 전자쌍은 3개예요. 그리고 N2F2는 N에 2개 결합하고 F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있죠. 얘는 구성 원자가 4개인데 공유 전자쌍도 4개예요. 그럼 구성 원자 수하고 공유 전자쌍 수가 같은 숫자인 애는 4, 4 해서 N2, F2가 되죠. 그럼 나는 NF3예요.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 수가 3개고 구성 원자가 4개입니다. 그럼 OF로 이루어진 아이는 공유 전자쌍 수가 3개인 아이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는 O와 F가 결합을 했는데 공유 전자쌍 수가 3개려면 O와 O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있는 아이여야 되죠. 그래서 O2, F2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가는 N2, F2, 그 다음에 나는 NF3, 그 다음에 다는 O2, F2가 됩니다. 그럼 기억 A는 4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나의 모양은 삼각뿔이냐? NF3요. N의 이중결합 F, F, F 요거 삼각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는 다 여기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예,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원자끼리 예, O와 O끼리 요거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표는 W와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W부터 Z는 CNOF 중에 하나이고 가부터 다에서 중심 원자는 각각 1개이며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NOF가 만나서 그 중에 2개가 만나서 구성 원자 수는 4개고 공유 전자쌍이 3개예요. 가 후보 딱 떠오르죠. 어떤 것 떠오르나요? NF3요. NF3. 요 전자쌍 3개인데 구성 원자 4개. 또는 O2, F2. 요거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일 때 나가 어떤 애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가가 NF3라면요. 나는 N도 들어가 있고 F도 들어있고 Y도 들어가 있으면서 공유 전자쌍이 3개의 아이여야 돼요. 구성 원자가 3개이면서요. 그럼 어떤 애일 수 있을까요?
C에 N에 F 이러면 구성원자는 3개인데 공유전자쌍 4개일 수 있죠. 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NF3가 맞다면 나는 FCN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가 만일에 O2F2라면요. O랑 F랑 결합을 했으면 여기서 C가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C. 나머지 여기 Y니까. 근데 C가 결합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공유전자쌍이 4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안 돼요. 혹은 O에 이렇게 C에 이렇게 있어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Y가 C일 수 없어요. 혹은 O와 F가 있다면 N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것도 불가능해요. 공유전자쌍이 4쌍이면서 이런 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가 O2F2라면 나에서 모순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NF3고 그 다음에 나가 FCN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XY치가 이제 결정되죠. W랑 X가 이제 F랑 N입니다. 그 다음에 Y가 C예요. Y가 C. 그러면 Y가 C, 그 다음에 Z는 여기 없는 O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XY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아이여야 할까요? 구성원자 수는 2개예요. 2개. 그러면 C랑 O랑은 일단 결합을 하고 구성원자는 4개이면서 공유전자쌍도 4개여야 되면 이 아이여야 되죠. COF2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Y는 C고 Z는 O니까 X가 F가 되는 거고 W가 N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W가 N, X가 F, Y가 C, Z가 O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 W는 N이다. 이거 맞죠? 그 다음 니은 다에는 3중 결합이 아니라 2중 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결합각은 가는 107도. 그 다음에 나는 얘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의 모양을 하려면 사실 루이스의 구조식을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앞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구성 원자수랑 공유전자쌍 수를 이제 주었을 때 얘 루이스 구조식을 어쨌든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